트럼프가 트럼프 했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이제 EU까지 이제 한국도 하겠죠. 뭐 전부 다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허역해지려고요. 그다음에 금리 오르니까 기술주들 특히 좀 레버리지 레벨이 높으니까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가 높은 그런 기술주들의 좀 조정들이 출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는 계획이 있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장세 힘들죠. 미국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고요. 작년 8월 같이 그렇게 빠지진 않겠지만 또 약간 불길한 지표도 있고 그래서 오늘 다음 달 ETF 전략, 3월 달 ETF 전략에 대해서 조 PD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3월 ETF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2월 시장 전체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했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이제 EU까지 이제 한국도 하겠죠. 뭐 전부 다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허역해지려고요. 그다음에 금리 오르니까 기술주들 특히 좀 레버리지 레벨이 높으니까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가 높은 그런 기술주들의 좀 조정들이 출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는 계획이 있죠.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미국의 석유와 가스 증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잘 효과가 맞아서 미국의 그 석유 생산량이 빨간 선이 미국의 석유 생산량인데 이게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국제 유가가 항상 이럴 때 증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유가가 빠지니까 유가 빠지면 또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미국 사람들 뭐 기름 펑펑 쓰는 그 큰 차들 몰고 다니잖아요. 리터에 막 5km도 못 가는 차들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거기 또 좋아지면 언제든 시장은 반등할 수 있지만 좀 불안한 어떤 지표들도 있다. 그 불안한 지표들 속에서 이제 시장은 크게 흔들렸고 변동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3월 시장 프리뷰는 어떨까요? 네, 3월 시장에 대해서 프리뷰라는 게 이제 미리 본다는 뜻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전망 정도. 이게 좀 여러분들 걱정입니다. 파란 선이 뭐냐면요. 미국의 레버리지 투자를 뜻하는데 왼쪽 축이거든요. 10억 불이니까 9천억 불. 한 달에 100억 불, 1000억 불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가 한 달에, 1월 한 달에 레버리지 투자가 1000억 불 늘었어. 우리 돈 140조? 150조? 맞나요? 아무튼 뭐 그 정도 되는 돈이 늘었다. 뭘까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장이 좀 달리니까 뒤늦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신용융자, 미수, CFD 이런 걸 막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외부 충격이 약해집니다. 근데 그 외부 충격이 뭘까요? 시장금리 오르는 게 제일 무섭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게 정말 미국 기업에게 이로운가에 대한 걱정도 좀 될 수 있고 또 국제유가 정말 빠질까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종전하는데 와 저게 미국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싶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 금값 오르고 막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이게 청산되지 않을까. 물론 청산돼봐야 크게 청산은 안 되고 레버리지가 늘어나는 중에 조금 진정되는 정도가 될 거라고 믿지만 일단 이렇게 레버리지가 너무 급하게 늘어날 때 항상 그때 외부 악재가 터지면 사고가 난다. 여기 2020년, 또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2000년 9.11 테러,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시장의 낙폭을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일단 레버리지 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조금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월 경제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인플레 지표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기 FOMC가 3월 말에 열리는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인플레를 볼 수밖에 없고 그걸 보고 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든요. 경제 전망 수정하는데 지금 1월 달 미국 인플레이션 품목별 인플레이션 보면 식료품, 에너지, 중고차, 집세, 교통요금 그러니까 빅5가 다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2월 달 물가까지도 이렇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레버리지 청산의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어슴푸레한 정책. 절대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몰라요. 트럼프가 뭔 이야기를 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 근데 레버리지가 너무 급하게 는 건 미국 사람들이 너무 트럼프를 만만하게 본 거 아닌가. 조금 그런 게 걱정스럽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금, 엔 할 것 없이 요즘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월 자산군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달러에 대해서는 좀 중립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FOMC에서 뭔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요. 겁납니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연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달러는 좀 중립. 금은 잘 가고 있는데 너무 좀 과열돼 있다. 특히 달러의 강세 가능성을 제가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금을 매수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중립. N은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진화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중앙은행이 뭔 짓을 할지 모르. 잘 모르면 중립. 자, 이제 국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레버리지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미국 국채 들고 있어서 나쁜 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쪽을 좀 좋아하고요. 미국 주식은 이제 반대로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급증하고 있는 건 이게 좀 외부 충격이 약해진다. 저는 약간이나마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수익 잘 났으니까. 한국 주식 중립. 저평가됐지만 여기 나오면 뼈를 때립니다. 오늘 국민연금의 순매수 말고 호재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해 주니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오를 만한 트리거가 있나. 특히 뭐 요새 조선주들 잘 가다가 역시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바로 박살나는 거 봐도 되게 우리나라 시장의 심리가 안 좋아서 그냥 저는 한국 주식도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미국 증시의 추가적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데 뭐 안 날 수도 있지만 저 원래 좀 약간 앞서가요. 여러분 작년 여름에도 제가 좀 앞서갔잖아요. 6월 달에 그 구리 가격 떨어지는 거니까 좀 찝찝하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좀 먼저 걱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타이밍을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지표들을 함께 보면서 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